환영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정보와 텍스트 홍수 속에서 핵심만 짚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수많은 기업의 실적 발표나 재무제표가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을 읽어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재무제표에 적힌 숫자들은 그 자체로는 그냥 과거의 기록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의 맥락을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리포트나 어닝콜 텍스트를 직접 해부해서 여러분이 시장 흐름을 좀 명확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할 자료도 단순한 실적 나열을 넘어서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 텍스트입니다. 차분하게 재무제표 이면의 맥락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출처는 2025년 4분기 인슈어테크 섹터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한 기업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발표한 어닝콜 스크립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그 외형 성장하고 수익성 사이에서 엄청 고전했잖아요. 맞아요. 시장에서 도태되는 모습도 우리가 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해부하는 겁니다. 혁신을 내세운 기업이 규제가 심한 보험업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지 이 숫자들 속에 꽤 재미있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바로 파헤쳐 봅시다. 먼저 전체적인 성장 지표부터 볼까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수치에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놀라운 수치들이 많았죠. 전체 보험료 규모를 나타내는 그 보유계약 보험료 IFP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무려 31%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12억 4천만 달러. 엄청난 규모죠. 게다가 2025년 한 해 동안 새로 유치한 신규 고객만 55만 명입니다. 작년보다 35% 증가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양적으로 몸집만 불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 양쪽 팽창이 아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 수가 23% 늘어난 건 맞는데요. 잘 보시면 고객 한 명당 지불하는 보험료도 전년 대비 7% 높아졌습니다. 아, 1인당 단가 자체가 올라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저가 상품 뿌려서 고객 수만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로부터 더 높은 가치를 뽑아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주택보험 들던 사람이 자동차 보험도 들고 반려동물 보험도 추가하고 이런 질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맥락이네요. 맞아요. 락인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야, 고객 가치가 이렇게 훌륭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당연히 매출 쪽으로 눈길이 가는데요. 4분기 매출이 2억 2,8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53% 성장한 수치거든요. 외형 성장이 정말 폭발적이죠. 제가 흥분했던 게 이 대목입니다. 보유 보험료 성장률이 31%였는데 매출 성장 속도는 53%니까 20%포인트 이상 더 빠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입된 자본을 실제 수역으로 쫙쫙 뽑아내는 효율이 좋아졌다는 건데 그 비밀을 풀려면 손해율을 봐야 합니다. 손해율,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죠. 네, 이번 4분기 전체 손해율이 52%였어요. 절반 정도만 보험금으로 나갔으니 엄청나게 방어적인 수치죠. 그런데 여기 숫자 속에 아주 재미있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봤습니다. 52%라는 숫자 안에 그 일회성 요인 같은 게 좀 섞여 있었죠? 맞습니다. 이 52% 중에서 약 9% 정도가 과거 기간의 이익, 그러니까 예전에 발생했던 사고들에 대해서 예상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게 되면서 이익으로 다시 돌아온 환입 부분 덕분이라는 겁니다. 원래 보험사들이 처음에 돈 나갈 거 대비해서 준비금을 넉넉하게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돈이 남네 하고 다시 장부의 이익으로 잡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과거 기간의 이익이 4분기 순이익 기준으로만 1,100만 달러였고요. 2025년 연간 전체를 다 합치면 약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 3천만 달러. 이 환입 효과가 마진을 끌어올리는 진짜 든든한 효자 노릇을 했네요.
엄청난 효자죠. 이 덕분에 매출 총이익이 73%나 증가해서 1억 1,1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일시적 요인 다 빼고 계산한 조정 매출 총이익도 69% 증가한 1억 1,200만 달러였고요. 매출 대비 조정 이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약 49%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체 보유 보합료 IFP 대비 조정 매출 총이익 비율을 보면요. 이번 4분기에 39%가 나왔어요. 작년 동기가 29%였으니까 1년 만에 무려 10%포인트나 크게 상승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마진율 개선이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회사가 미친 듯이 빨리 성장하면 현금이 마르지 않나, 돈을 물수도 쓰지 않을까? 성장주들의 영원한 숙제죠, 현금 흐름. 네, 그래서 비용 구조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는 현금 부자도라고요. 실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인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 3,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 흑자 냈죠. 맞아요. 최근 7분기 중에서 무려 6분기가 흑자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도 2,100만 달러고요. 게다가 보유 현금이랑 투자 자산 다 합치면 11억 달러가 넘어요. 그중에 법정 준비금으로 묶여있는 2억 5천만 달러를 빼더라도 유동성이 넘쳐나죠. 네. 그런데 현금보다 더 마법 같은 건 바로 비용 통제였습니다. 4분기에 보험금 지급 제외한 순수 운영 비용이 1억 5,400만 달러였거든요. 전년 대비 24% 증가했어요. 매출이 53% 뛰었는데 운영비가 24% 늘어난 거면 준수하죠. 준수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기타 보험 운용 비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단 6%, 금액으로는 딱 1,000만 달러 들었어요. 비즈니스 규모가 30% 이상 폭풍 성장했는데 운영비가 1,000만 달러 들었다는 건가요? 네. 기존 보험사였다면 계약 건수가 그렇게 늘면 심사하는 사람, 콜센터 직원, 서류 작업 비용 다 비례해서 폭증했겠죠. 그런데 AI 기반으로 자동화를 해놓으니까 거래량이 늘어도 변동비가 안 오르는 아주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 겁니다. 진짜 마법이네요. 그런데 절감한 고정비로 마케팅에는 또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4분기 성장 투자비로 전년 대비 48% 늘려서 5,300만 달러를 썼고요. 전체 영업이랑 마케팅 비용도 1,700만 달러로 35%나 늘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돈을 부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가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고객 유치 비용 대비 기대 수익, LTV/CAC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여전히 3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1달러 써서 3달러 이상 벌어온다는 거네요.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마케팅 효율이 안 떨어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도 비슷하게 투자를 집행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총 2억 2,500만 달러의 성장 투자비를 쓰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게다가 수익성 안 좋은 주택보험 부실 계약들을 솎아내는 작업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고객 유지율, ADR을 85%로 아주 탄탄하게 유지했어요. 알짜 고객들만 제대로 묶어두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관리비 내역을 뜯어보면서 이들의 장기적인 흑자 전환 청사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세부 비용들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은 2,500만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 수를 보면요. 2025년 말 기준 1,282명이에요. 작년 대비 고작 4% 증가했습니다. 야, 매출이 50% 넘게 오르는데 직원 수가 4% 늘었다. 아까 말씀하신 자동화의 위력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관리비 항목 자체는 4,300만 달러로 29% 정도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000만 달러 늘어난 건데 그 이유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제를 잘하는 회사인데 왜 늘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3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 주식 보상 비용이 2천만 달러 증가했고요. 둘째는 이자 비용 100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받지 못한 대손상각비가 5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아, 비즈니스가 커지고 신규 고객이 확 유입되다 보니까 미수금이나 대손상각비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금융업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마찰 비용이겠네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손실 감소폭이 엄청났죠. 4분기 최종 손실이 2,200만 달러, 주당 29센트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3천만 달러, 주당 42센트 손실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확연히 개선됐어요. 그중에서도 영업 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정 이비타 손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맞아요. 제가 진짜 크게 감탄했던 수치입니다.
조정 예비다 손실이 작년 2,4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에 단 500만 달러로 확 줄었어요. 500만 달러면 진짜 흑자 전환이 코앞인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어닝콜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식이 나옵니다. CFO가 주주 서한이랑 발표를 통해서 2026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전망을 내놨어요. 어떤 전망이었죠? 내년 1분기 및 연간으로 외형은 32% 성장하고 매출은 무려 60%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샤이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시작된 Q&A 직전에 드디어 목표 하나를 선언합니다. 역사적인 선언이었죠. 네, 내년 4분기, 그러니까 2026년 4분기에 분기 기준 첫 영업이익, 에비다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와, 덩치만 키우면서 적자 내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데이터랑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해서 드디어 흑자 전환이라는 결승 테이프를 끝내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상징적인 모멘텀입니다. 인슈어테크 기업이 자생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를 증명해내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어닝콜 텍스트를 쭉 따라가 보았는데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어떻게 기술로 변동비를 억제하고 3배가 넘는 마케팅 효율을 뽑아내며 흑자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이런 치밀한 비용 통제와 데이터 기반의 성장 전략은 투자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전략을 짜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전문가님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탁월한 마케팅 효율, 그리고 과거의 예상치 못한 보험금 환입 덕분에 아주 훌륭한 실적을 냈습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이뤄낸 결과죠. 네, 완벽한 숫자들의 향연이었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의 거대한 충격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 데이터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사고, 이른바 진정한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아, 과거 데이터에 없는 통제 불능의 사태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이 기술 기반의 보험 모델이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느라 여유 공간을 없애버린 이 시스템이 과연 그런 블랙스완 앞에서도 지금처럼 완벽한 숫자를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효율의 극대화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예기치 못한 취약성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각자의 비즈니스나 투자 시각에서 한번 곰곰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기업의 훌륭한 성과와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그 사이의 균형점을 고민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과거 데이터가 미래의 정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탐구하실 수 있도록 아주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인사이트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열정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